민심에 올라타겠다,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 다 뻥이었다, 구라였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얘기하면은 55분 윤석열, 5분 정진석, 1분 한동훈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국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불행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예. 옛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 이런 거 그 두 분이 그런 얘기 할 분들인가요? 궁합이 될 수준이 아니고 옛날 얘기를 만약에 했으면은 그 고발사주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입 벌리면 뭐 이런 옛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한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사람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제 삶이 후회가 됩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3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한때 특종과 단독들 뭐 여러 또 기자들이 저희 방송 눈여겨서 많이 봤었는데요. 요즘 저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겨우 15만에 벌써 매너리즘 빠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요즘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온 뭐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화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좀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해 주시는 분들도 꼭 바른 얘기, 옳은 얘기로 너무 좀 편중하지 마시고 좀 엉뚱한 얘기도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해요? 사실 확인 안 된 내용들도 좀 마구 좀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안 돼. 안 될까요? 안 돼. 네. 변호사님 대줄 거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요즘 저 사법 리스크 많이 좀 해소되셨잖아요. 또 리스크에 걸리라고요? 저 말고 많잖아요. 이수정, 김경률 뭐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좀 장안에 화제도 일으키고 풍파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다시 한번 될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사고 치는 그런 장르만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내일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해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해야 돼요. 자,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요즘 너무 매너리즘이에요. 예, 매너리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영어라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의 뜁시다. 힘으로 네. 극복하겠습니다. 읍솔리 마라떼. 마라떼. 열러 맛있네요. 네. 마하면 또 내 말을 마라떼 맛있습니다. 네. 명이나 하나 사줘라. 네. 읍천리죠. 예. 자, 우리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뉴스가 간만에 좀 하나 괜찮은 거 터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고요? 제가 처음에 이번엔 독대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가 사실상 독대다 제목을 고쳤습니다. 사실상 독대라는 게 알고 뭐예요?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조율했다고 알려졌었잖아요. 예. 배석도 했대요. 셋이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는데 3시 이제 대화를 한 거라서 독대는 아니고 독대를 그때 왜 다 같이 네, 네, 한 네, 6일 네. 전에 만찬회동 할 때 그때도 왜 이렇게 와글와글 많이 불러놓고 하느냐, 둘이 만나기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도 오붓하게 됐지만 둘이 만난 건 아니었다라는 거. 네. 뭐 무슨 얘기 만났을까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대통령실 브리핑이 오전에 있었는데 당정 화합을 위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뭐 대화가 이루어졌다. 옛날 뭐 검찰 시절 얘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애정 어린 조언을 해줬다. 당 대표가 됐으니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폭넓게 한 대표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네. 이렇게 조언을 했고 한 대표가 걱정 없이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거 하기에는 정치 경력들이 두 분 다 비슷하지 않나? 그래도 대통령인데요. 좀 다르군요. 다르죠. 그렇군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하.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무게감이 다른 거죠. 네, 네, 네. 같은 얘기라도. 그래서 이제 주로 나누셨던 얘기가 이제 검찰 시절에 다 우리 얼마나 좋았었니 이런 얘기 아마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너의 사람으로 품어라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적절한 조언이었을까요? 대통령이 조언을 했으면 그냥 잘 받아들여야지 당 대표가 뭐라고 거기다가 뭐 다른 얘기라고 항변을 하겠습니까? 일단 왜 만난 거예요? 왜 만났냐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만나자고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거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나는 신뢰 관계가 있어. 대통령을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당내에서 반란군에게
신호를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봐보세요. 반란군들이 이제 아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독대라는 걸 하고 난 이후엔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예. 김재원 최고도 언론에 나와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못할 겁니다. 아.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간말종 장해찬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한동훈을 공격하기는 힘들 거예요. 인용을 해서 이렇게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품격 있는 인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상징적으로 지켜보시고 네. 그 좀 회담의 내용들은 뭐 많이 알려졌는데 네. 분위기를 좀 들어봤더니 예.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내주더라고요. 화기 아니래요? 화기애애예요, 맞아. 아, 네. 화기애애인데 맞아요. 네. 거기 이제 보내준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통령이 떠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들고 한동훈은 줄어들었다. 떠들고 거들고 들었다. 이건 이제 언어 유희네요. 네,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제 품격 있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막 좀 이렇게 뭐 좀 가볍게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을 대통령 진중하게 떠드시고. 당부의 예. 말씀과 조언의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아이고 그렇군요 막 이렇게 좀 음. 거간꽃 노릇을 좀 많이 하셨고 네. 한동훈 얘기 들었고 한동훈 그런데 이제- 대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들었던 모양이군요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 막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잠깐만요 하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떻게- 일단은 네. 이번은 좀 화해하는 음. 사이가 좋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음.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근데 정말 잘하셨다. 아. 독대를 했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독대를 해야 모든 갈등과 분란의 요인들이 음. 한 방에 정리돼요. 음. 그래서 직접 소통이 가장 좋은 거였다. 잘했다. 그 이산의 장점을 꼽자면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네. 당내에서도 다른 반란군들이 뭐 목소리 내기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온 것 같긴 한데 말씀대로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똑같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의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무대라고 할까 혹은 뭐 역량 이런 걸 이제 발휘하기가 대통령과 좀 약간 부딪히면서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한동훈의 정치인으로서의 뭐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부딪히면서 차별화하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냥 대통령 만나서 설득하면서 음. 자기 페이스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냈잖아요. 대통령께서 아니 뭐 당직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렇게 이끌어낸 거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정치력이고 협상력이에요. 아. 그냥 안 만나면서 둘이 안 만나면서 뭐야 나 당대표 됐는데 내가 정정식 정치계장 내가 바꿔야지 왜 네. 대통령실에서 왜 윤핵관들을 동원해서 왜 나를 공격해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싸움이죠. 네. 그래서 저는 네. 한동훈 대표가 첫 스타트는 잘 끊었다. 네. 아 그럼 정점식 잘했다. 정책위의장은 바뀝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긴박하게 좀 얘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침 10시부터 사무총장하고 원내대표랑 비서실장하고 모여가지고 좀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10시 20분부터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단독 면담에 들어갔대요. 네. 아침 면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면담 끝난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10시 20분부터 이제 면담이 들어갔고 네. 다음 주에 한동훈 당대표가 5선급 이상 중진 의원들과 좀 면담을 쭉 잡아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오늘 일정이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그래서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좀 먼저 만나서 좀 여러 가지 퇴로의 길을 열어주고 네.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에게 인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네.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근데 네, 언제부터 네. 우리가 정책위의장에게 퇴로까지 만들어주면서 정책위의장을 교체했나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긴 하는데 그런 예가 있죠. 네.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때도 네. 성일정 정책위 예, 의장 예. 같은 경우에 네. 김기현 당대표랑 사전에 좀 면담을 하고 네. 본인이 조금 이제 저 이제 그만둘게요 예, 라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지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 자리가 이번에 핫한 이슈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너무 막 모욕감 주면서 쫓아내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좀 부드럽게 처리하려는 생각이 네. 많은 모양입니다. 요 말씀들을 조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쭉 지켜보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나 한심해? 읽혔어요? 미공감. 네, 표정이? 너무 좀 한심한 표정이시라. 네. 네. 아니, 5분 동안 뭐- 얘기했는데 나 한심한 거야?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잘 된 것인가 이거를 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항상 말씀하신 게 내가 뼛속까지 보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뼛속까지 보수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세포까지 세포. 예. 적혈구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다 헤모글로빈. 보수다.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윤한야합이에요. 뭘 또 야합, 야합이에요? 야합. 독대를 한 거를. 야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협상이지.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만나서 이제 대통령의 일종의 신임을 얻은 거잖아요. 예, 예. 자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다고 물어보죠. 했는데, 이분이. 뭐 하기는 뭘 합니까? 이미 장동혁 최고도 그러고 네. 다 이거 이제 우선순위 아니다. 이거 뒤로 물을 일이다. 이렇게 다 했잖아요. 결국은 민심에 올라타겠다. 대통령 민심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 네. 다 뻥이었다, 구라였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 결론은. 눈높이. 아니 결론 나지 그러다. 않았잖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은 지금 이건 사실상 저는 한 90도는 아니고 75도 폴더 인사하고 비슷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75동 거의 백화점급인데요. 예, 네. 뭐 예.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입장에서는 이제 야 한동훈 체제가 이제 잘 굴러갈 거고 당 이제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국민들 모든 국민들 제가 뭐 민주당 지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해보면 최상병 특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김건희 특검도 이제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지금 한동훈이? 지금은 저희 독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시고 최상병 특검은 좀 독대 얘기 끝난 다음에 아니요, 어떻게 그러니까 될 거나 제가 전망을 좀 이 해야지. 큰 틀에서의 독대의 의미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야합이래요. 75도 폴더 인사라고 야합이고요. 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독대에서 풀어나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평가도 해주시고 풀어나간 게 뭐가 있냐. 아니, 그러니까 뭐 내용이 풀어나간 게 없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는 것이 당 대표였고 본인이나 좀 다 품으라고 하세요. 뭐 남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그건 좀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네. 1시간 얘기하면은 네. 55분 윤석열, 5분 정진석, 1분 한동훈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와, 1시간 반 했잖아요. 뭐 1시간 반이면은 1시간 20분, 80분은 1시간 20분 윤석열, 8분 정진석, 2분 한동훈 뭐 이렇게 5분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시간을? 딱 보면 알지. 윤석열 궁예요? 검찰- 궁예? 딱 뿐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을 위해서는 당분간 지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본인의 당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지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불행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당대표 후보 시절에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장 잘 안다. 네.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방식, 로드맵 이걸 내가 잘 안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럼요. 설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직 인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혹시 그 당직 인선 알아서 해. 오케이. 그 대신 특검은 건들지만 이런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지금 여권에 대해서는 삐딱하게 모시고 아, 그냥 제가 그랬나요 혹시? 진짜 그렇게 아니, 질문이 그렇게 들려요, 진짜. 김준일 평론가의 이제 의혹 제기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실로 사실상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아니요. 뭐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네. 한동훈 특검이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입에 안 여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약속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거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발끈을 멜 때도 네. 끝에서부터 매야지. 음. 이게 맨 앞에부터 매면은 신발끈을 멜 수가 없어요. 아하.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 나간다. 이번 독대의 의미는 양자 간의 음흠. 신뢰관계를 회복한 거. 아하. 오늘 독대 관련된 브리핑 중에서 제가 제일 유익 있게 봤던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 옛날에 네. 우리 검찰에서 같이 여러 가지 생활하고 네. 활동했던 이랬던 거를 얘기를 나눴다. 과거 얘기를 나눴다. 네. 만찬 때도 그때도 검찰 때 얘기했다고 아니, 그러고 그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많으니까. 기차 탈 때도 검찰 때 얘기했다고 그것도 여러 그러고 사람 그냥 많은- 약간 맨날 하는 많았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저분도 약간 삐딱하지 않아요? 권성동 의원 말씀 맞네. JTBC 너무 이거 삐딱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이슈 꺼내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왜 그걸 유익게 봤냐면 네. 사이가 안 좋은
네. 안 볼 거면은 아. 옛날 얘기 안 해요. 아. 사이가 좋아지고 싶으니까 서로 옛날에 우리 김준일 대표 좋았던 정말 얘기를. 4년 전에 우리 어떤 케이블 TV에 만나가지고 그때 당신은 사회 보고 나는 평론 처음 하면서 벌벌 떨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처음부터 합을 맞추고 우정을 맞췄잖아. 이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신뢰 사람이 회복이 첫 번째다.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만난다고 했으니까 네. 네, 자주 만나서 봅니다. 네.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님 음. 최상병 특검 우리 당안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적 의혹 풀어줘야 합니다. 이거 대통령님 뭐 아무런 관여나 문제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이거를 정리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대통령님 잘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 이런 신뢰가 식으로 설득해야죠. 회복되려면 이제 신뢰가 왜 깨졌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왜 깨졌어요? 그럼? 왜 깨졌어요? 몰라 신뢰가 그때 신뢰가 깨진 거는 여러 가지죠. 비대위원장 네. 처음 맡았을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기분 나빠했던 거는 너 출마하지 마. 이거부터 네. 이제 용산에서 신뢰가 깨지기 그런 시작을 네. 했어. 오도가 내려와서. 네. 어. 왜 나보고 출마하지 말라 그러지? 나 왜 배지 달지 말라 그러지? 어. 생각해 보니까 견제잖아. 예. 그때부터 이제 슬슬 사이가 금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뭐 아, 얘기를 그런 하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있었고. 근데 그 부분도 음. 충분히 본인들이 대화를 통해서 네. 풀 수 있다. 형수님, 과거에 저희 집 멸치 볶아주신 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나 그거 다시 한번 먹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골라주신 그때 넥타이 오늘 메고 그왜 왔어요. 넥타이 메고 왔다니까요. 이러면서 아. 그동안의 갈등과 분란을 이렇게 좀 막아가는 아, 멸치도 볶아주셨대요. 그렇게 보도 아, 났어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나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옛날 대통령이 얘기 볶아주신 거 아닌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옛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네.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 이런 거 그 두 분이 그런 얘기 할 분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다고 이게 봉합이 될 수준이 아니고 옛날 얘기를 만약에 했으면은 대통령께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했겠죠. 그 고발사주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입 벌리면 뭐 이런 옛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오늘 그 신동욱 의원이 예. 그 라디오 인터뷰 네, 나왔는데 네, 네. 한동훈 독대 들어가기 전에 네. 야 윤석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예. 뭐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할까? 잘 알지. 잘 알지. 여러 가지 같이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잘한다. 전 그래서 이게 되게 봉합이라고 봐요. 진짜로 봉합이라고 보고 야합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게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일까? 결국은 이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금 틀어진 건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건희 여사의 또 최고 존엄 김건희 여사가 예. 지금 마음이 풀어졌을까? 네. 예. 근데 이것까지 저런 식으로 야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네네네.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여당 당대표와 네. 대통령 사이가 안 만나고 서로 갈등 분란 대통령은 윤핵관들 시켜가지고 당대표 괴롭히고 그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만난 거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약속한 거 그거 하나하나 지키면은 야합이 풀어가야죠.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키면은. 풀어간다고 예. 그럼 했으니까. 최혜병 특검 가기 전에 일단 뭐 여사 얘기 우리가 했으니까 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난 이후에 오후에 브리핑을 열어서 윤 대통령이 제2 부속실 설치를 최종 결심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거라도 빨리 하시죠라고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네. 이제 네. 이건 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교묘하게 시점상 한동훈 만나고 네. 발표되고 예. 그래가지고 한동훈의 덕분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신뢰가 없으면 야 나 진짜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이제 한동훈이가 설치하라고 해서 나 진짜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동훈 얘기하고 설치하고 만나고 설치하고 이런 모양새를 취했으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을 좀 만들어 이렇게 주고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아. 야합은 대통령하고 야당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네. 서로 그냥 어떠한 이해관계를 네. 합의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나로 되는 것. 어? 서로 이익을 뭔가 위해서. 국민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합의하는 것. 그게 뭐 야합이지. 예를 들면 뭐 총리 자리에 경쟁자는 빼줄게 뭐 그런 거요. 그런 거는 야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여당 당 대표, 네. 대통령 야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네. 최상병 특검도
잘 풀어가겠다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보면 잘 풀어가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왜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왜 MBN 이렇게 인터뷰 삐딱해요? 나가서 자꾸 JTBC는 왜 이렇게 삐딱해? 그러니까 대표의 말을 들으면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를 했잖아요. 당대표 토론회 과정에서 내가 내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엊그제 그래서 이제 MBN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언제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는 그 부분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은 바뀐 게 없고 제가 그걸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진솔하게 설명할 것이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죠. 하겠다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조심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 한동훈 특검이 빨리 발의가 돼가지고 예. 한동훈 특검이요? 아니 죄송해요. 최상병 특검이 네. 빨리 발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빨리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당대표 됐다고 해서 다 내 말 따러. 예. 이거는 할 올바른 수는 정치력이나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만나서 차분차분 설명해야죠. 설득할 시간이 나의 좀 생각은 필요하다. 이런 거다. 네. 아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심과 맞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들 다 설득해가지고 만약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서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네. 그건 얼마나 큰 본인의 정치적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지켜봐야지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하나 네. 가지고 에이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후퇴했네 시간 끌기 작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좀 한동훈의 진정성은 좀 며칠간은 좀 네.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 네. 왜 또 뭐 아니, 마음에 안 아니, 들어? 뭐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김준 평론가 보실 때는 이거는 뭐 확실히 이제 거래를 한 것 같고 이건 특검법은 안 갈 것 같다는 게 생각이신 거죠? 가야죠. 그러니까 언제 가겠다라는 건지 뭐 그러면은 정권 말기에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한동훈 본인 당대표 임기 끝날 때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급하다. 국민 여론이 이런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자체가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가 네,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2부속실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만시지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사설 제목에서도 만시지탄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1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만들겠다 시그널 나왔고 2월 달에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선거에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그때 대통령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지금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수사해야 된다 뭐 등등등을 다 지금 어느 정도 상쇄시키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다고 그런다고 특검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일정 공식적으로 일정도 관리하고 메시지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보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다 해야죠. 특검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물타기 하려고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뭐 만들어도 뭐라 그러고 안 만들면 아니, 더 아니요. 뭐라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어느 장단에 아니, 맞추라는 만들면 안 뭐라 그럴 거예요. 건데 저는 안 아니 만든다 이거 이거지. 제2부속실 설치랑 김건희 여사에게 향해지는 여러 가지 의혹과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부속실 만들었다? 네. 어떠한 논리적인 전개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니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나.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매우 논란도 많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니 그거를 좀 상쇄해 보겠다라고 저는 보여. 근데 만든 거를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만시지탄이라고 할 뿐이고 더 중요한 거는 특별감찰관 만들고요. 그리고 수사 받아야죠. 왜 하겠다고 김건희 하니까 예? 해야죠. 당연히 수사받고. 특별감찰관은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을 하는데 네. 야당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국회가 해오면 안 와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문제를 풀어야죠. 의지가 있으면은. 아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네.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다려 볼까요? 아니 기다려 보시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죠. 어떻게 그냥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뭐 이게 입속에다가 기다려볼게요, 대접에 그러면. 밥을 다 집어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제가요 대표된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됐어요? 이제 일주일? 세 보시죠. 저는요 김준일 평론가 이렇게 삐딱하게 그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슈퍼챗 날라오면 삐딱하더라도 정말 달콤하게 새겨듣겠습니다. 슈퍼챗 들어왔나요? 토론과 함의를 통해서 더 방안을 찾아가죠. 네. 고맙습니다. JRH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2만 원 싸주셨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0 하나 더 붙이시면 안 됩니까? 2만 원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차원 의원이신가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2만 원 보내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게도 슈퍼챗 쏘셨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2부속실이 설치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받았던 의혹이나 잘못된 행동들을 제2부속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네네. 별 의미 없는 조직이 이제 돼버렸다. 아니 제2부속실 뭐 여러 가지 한 거 공식적으로 보좌를 받아요. 네. 최재형 목사랑 텔레그램하고 문자 주고받는 거 제2부속실에서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해요? 못해요. 만나러 오는 거 정도는 좀 하겠죠, 그래도. 아니 그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5명이 네. 김건희 여사 일정들을 메시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걸 공식화한다고 해서 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도 안 한다고 한 거를 음. 이렇게 주위에서의 설득을 통해서 그냥 정상화 시켜놓은 거 그게 좀 의미가 있다. 네.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윤석열 알겠습니다. 정권에.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제2부속실은 이제 비서관이 있다라는 거는 행정관은 사실상 지시하면 다 하는 거고 비서관도 어느 정도 다 말을 들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고 네. 그러니까 컨트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컨트롤이란 말이 그렇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 뭐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에서 누가 불러도 아무도 뭐 답변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제 이분한테 이제 제2비서관한테 이제 부속실장한테 이제 말을 이제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고집을 꺾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고집이 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지금 본인이 한번 얘기를 뱉은 거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꺾으셨으면 다른 것도 좀 꺾으시라. 네. 예를 들면은 의사를 왜 1,500명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본이 18년 동안 1,700명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지금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국가를 이렇게 파괴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지금 의사고시 3,000명 봐야 되는데 350명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 막무가내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네. 좀 고집을 좀 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이거 외화부 의혹으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네. 지금 명예 전역을 신청했습니까? 네. 지난 23일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군 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이 명예롭게 전역을 할 경우에 이 명예 전역 수당이란 거를 받을 수가 있대요. 네. 때문이네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수사도 받고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신청했다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군 전역 규정에 따라서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전역 여부 심의해서 의결한다고 하는데 의결이 되겠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안 예. 될 리는 별로 없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워낙 좀 약간 특수한 경우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검찰 수사나 이런 거 받으면은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또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군에서? 않을까. 근데 왜 신청했을까?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돈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명예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 네. 하긴 어쨌든 규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해병대에서도 이거 받아들이는 건 되게 완전 부담, 면죄부 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울 뭐. 거야 아마. 이 상황들을 보면 참 웃겨요. 네. 임 전 사단장이 뭐길래 이 사람을 해병대 사령관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일들이 구원 활동이 벌어졌다라고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역을 신청하면은 이 사람은 사령관을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런 일을 버려가지고 아, 오히려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 해병대 젊은 친구 저렇게 억울한 죽음 맞게 하고 네. 정권은 흔들리고 상처 받을 건 다 받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 네. 밝혀야 되겠죠. 네. 네. 자, 어떻게 뭐 요거 덧붙이시겠습니까? 아니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네. 예, 한 마디만 딱 하면은 네. 한마디.
징계 없이 정책 연수를 받는 거는 전 징계가 없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책 연수를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대기 발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를 연수로 처리한 거는 예전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대전에 이 사람이 사실상 이제 대기 발령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휴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압이 있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 정책 연수라는 것도 빨리 해제를 해서 지금 대기 발령 상태로 놔두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지금 연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게 반성하라고 연수. 정책을 무슨 이 사람은 지금 나가야 될 사람인데 정책을 뭘 연수를 하나요? 아니 우리 저기 법무부에서도 좀 반성하라고 다 법무연수원 거기서 정책 개발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반성문 써라, 이제 하루에 한 잔씩 반성문 써라 그러잖아요. 아 그러긴 하긴 저 뭐 언론사 같은 데들도 저 누구 이렇게 막 보내고 할 때 연수원을 많이 보내는 거 같더라고요. 반성문 거기서 산책하고 연수원이 그러고 보니 반성의 장소가 그렇죠. 회개와 반성의 장소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쪽에서 지금 뭐 수사회합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찰판 최혜병 사건이다. 네. 이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최혜병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뜨겁게 다룬 사건이 있죠. 네, 어제도 잠깐 소개는 해드렸는데 네. 좀 간략하게 좀 그러니까 요 간단하게 소개를 개요를. 하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죄송합니다. 그 이제 마약 밀수 관련된 거 수사를 한 거예요. 네. 말레이시아 조직이 필로폰을 뭐 이따만큼 들여왔더라. 네. 라고 하고 보니까 세관 직원도 연루가 연루가 되어 된것 같다. 있네라고 수사를 네. 했어요. 네. 그 형사과장이 이제 큰 건이잖아요. 지금 뭐 액수도 크고 뭐 양도 많고 하니까 세관도 걸려 있고 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그래 잘했어 해가지고 관련 사건을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딱 했더니 네. 서장이 잠깐 있어봐. 오 똑같네. 왜 예, 잠깐 있어봐. 네. 라고 하면서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어. 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칭찬할 때 언제고?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또 좀 있다가 서울청에서 전화가 와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좀 다른 국가 기관이랑 이렇게 연락이 막 문제 있고 하면 좀 문제 있으니까 발표를 미루시죠.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외압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네.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약간 유야무야 되면서 나중에 전담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진짜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과장이 어저께 청문회에 나와서 이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 그 서울청에서 전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 전화를 했던 분이 조병로인가요? 네, 조병로. 조병로 경무관. 이분이 또 그 멋쟁 해병 그 방에 있었다는 거죠? 에서 그 이종호 씨가 음. 뭐 승진 누구 해주고 어쩌주 하는 그 언급을 한 인물 중에 또 포함이 된 인물이다. 아하. 이종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 예. 이종호라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대단한 아니 어떻게 돈도 많이 군, 벌어주고 경찰 네. 야 이 사람은 진짜 돈도 대단. 많이 벌고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경제계 인사들이랑 이런 사람 계시네.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제 삶이 후회가 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사실 뭐 이런 마약 사건 같은 거 하나 잘 수사하면 그 경찰서 뭐 그러니까요. 수사팀은 완전 막 솔직히 신나잖아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브리핑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뭐 자랑하는 거죠, 솔직히. 자랑하는 건 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정권 네.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더 칭찬해줘야지. 더 칭찬해야죠. 네. 근데 왜 이랬을까? 그럼 내가 물어봤잖아요. 밝혀야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아니 청문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최상병 사건하고 그 외압 사건하고 비슷한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합니다. 예, 일단은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그때 정부가 이거는 중점 어떤 사업 맞아요. 어떤 정책으로 이제 추진을 마약 마약과의 사업이 아니라 전쟁 마약과의 전쟁 홍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마약과의 한동훈 전쟁. 장관이 특히나 이제 무게. 한동훈 장관도 열심히 했고 정부 차원에서 했던 네.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라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박정훈 대령. 대령 수사단장 네. 같은 경우에도 이종섭 장관한테 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하고 칭찬받았잖아요. 네. 이 사람도 지금 그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했는데 고생했다고 칭찬하고 이 영등포 경찰서장이 또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엄청 칭찬받은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청장이- 칭찬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해냈으면은.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용산이 양쪽에 나오니까 지금 그건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왜 용산이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갑자기 용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두 사람이 공통점이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둘 다 언론 브리핑을 막은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결국 여기도 이 백경정이 이 팀장과 형사과장이 영등포서 형사 이과장이 이거 브리핑하려고 했더니 처음에 영등포 서장이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서울청 그 조병로가 장관이 얘기를 하고 그 예. 다음에 심지어는 관세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 네. 피의자들이 그러니까 피의자라기보다는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청에서 또 전화 오고 국가수사본부에서 또 전화 오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을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그 최상병 사건도 비슷한 네. 루트로 이게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수사가 배제가 돼요 지금. 그래서 백경정도 지금 지구대로 쫓겨났고요. 네. 그 박정훈 대령도 지금 항명죄로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에 개입한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조병로가 지금 경무관에 전화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도 지금 그 인사위원회인가 열었는데 뭐였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서 불문 처분 났어요. 불문 처분 네. 나갔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도 최혜병 사건도 지금 외압한 네. 사람들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용산이 나오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조국 대표가 이제 2심에서 징역 2년 받았는데 그게 자녀 입시 비리하고 네. 유재수 감찰무만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재수가 금감원의 금융 쪽 이제 그 국장을 할 때 향응 골프하고 이랬다라는 건데 이게 감찰이 들어오니까 그때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등등을 통해서 이거를 감찰을 무마해달라고 했고 네. 결국은 조국이 이제 덮었다. 이거는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아 자기네 당 사람, 자기네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네. 도대체 관세청 마약 들여온 직원을 왜 보호를 해야 되죠? 최 임성근을 왜 보호를 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원전 이렇게 조기 가동 이제 조기 폐쇄했잖아요. 네. 정부 시책이니까 그러면 그게 옳든 그르든 나니까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마약과의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잘한 사람을 직위해제 시켜버리고 지구대로 보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민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종호가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조병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단톡방에 있었던 5명 중에 1명 경찰이었잖아요. 네. 이 조병로하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이 사람의 부속실에 계속 근무를 하니까 네. 이 사람이 더 승진을 하면 이 사람도 같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끌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서울 경찰청장까지 같이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서울 경찰청에서 조병로만 전화한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전화 오지, 서울 경찰청 전화 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까지 사실은 이게 로비가 들어간 거 아니냐 용산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뭘 위한 로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종호가 뭔데 네. 이종호가 도대체 뭔데 이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건 여사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예를 들면 네. 요 해병대 사건에서는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치고 그럼 여기에서는 뭐 관세청장 누가 있나? 관세청 직원이 뭐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그런 건데 네. 관세청장이 조병로가 예, 예. 관세청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원래 행시 출신이어서 관세청에서 근무를 지금 많이 관세청장하고 네. 그러니까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고요. 네. 행시로는 세기수 차이고 네. 관세청장은 원래 국세청하고 기재부 있다가 작년에 관세청장으로 왔는데 조병로는 6년 정도 관세청에 근무를 했으니까 아하. 2년이 있어요. 예. 학교 선후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청탁이 가능해. 근데 이 윗선으로 어떻게 이게 도냐고. 그냥 아니 뭐 세관 언급은 빼줘. 그러니까 요 정도 자기네들끼리 예. 그냥 자기네들끼리 할 수는 있는 거지.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제가 이게 네.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지금 계속 만약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용산에 팔고 다녀요. 내가 용산에 이거 다 빼줄 수 있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속이죠. 사라지죠 바로. 아니 이종호가 뭔데 이렇게 뭔가를 팔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호가호위하고 있거나 뭐 용산을 파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왜 멀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종호, 난 이 사람이 참 궁금합니다. 한번 저희가 인터뷰 한번 좀 할 수 있나 싶은데. 일단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관여 정황이 있는데 네. 뭐 대통령실 관여 정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 백경정이 그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영등포 서장이 나한테 했다라는 거잖아요. 관련해서는 일단 서장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 네. 예, 일단 요 점은 제가 이제 언급을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외압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은 좀 아니 그러니까 듭니다. 외압은 드러났어요. 예. 사실상 이거는 드러났다고 예. 보는 게 맞고. 어디에서 이제 들어온 거냐, 그걸 이제 찾아야 근데 되는 그 거죠. 뿌리를 찾아야 되는 용산 건데 이게 가는 만약에 거냐, 아니냐. 그냥 그런 사건이면 이게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용산 문제가 아니면은 사실은 공수처에서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용산이 이렇게 나온 순간 이거는 또 특검이야? 또 특검이야 이거는. 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네, 그냥 또 의혹 있으면 해야죠. 네. 아니 의혹 있으면 해야지. 갑자기 이상하잖아. 뭐 추임새 넣는 거예요, 뭐예요? 고수입니까? 해야죠 뭐. 얼쑤? 자, 이 와중에 서용주. 어머나 어머나. 네, 이분이 네. 또 저희에게 스포츠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서영주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얘기해. 서영주 맥정치연구 소장님. 네, 또 우리도 출연하시는 홍보해줘야죠.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저희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고 지금 네. 서영주 씨도 여기 패널이잖아요. 네. 패널들 올 때마다 뭐 강요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받은 출연료 다 여기에 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수요일 날만 유독 네. 두 분들은 그냥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아 기부 안 하려고. 그건 안 돼. 안 돼, 네. 안 돼.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어떤 거 있죠? 아, 예. 아, 민주당 얘기 너무 안 해가지고 민주당 얘기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JTBC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좀 김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청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좀 반복이 되고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네, 요 옆에 네. 어저께 요 옆에 세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우리 오대영 앵커가 네. 진행을 하면서 네. 내용은 참 알차고 탄탄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네. 이게 약간 답이 정해진 좀 이렇게 선거다 보니 JTBC 잘못도 아니고 뭐 그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예, 아무튼 신혜원 기자의 잘못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다뤄지는 사실 이슈가 조금 계속 네. 쳇바퀴처럼 도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강성 팬덤 문제, 뭐 최근에 뭐 논란인 뭐 금투세 문제 이런 것들이 오갔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올게요.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에 따른 당내 정치에 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많습니다.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또 과도한 주장을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열정적 당원들의 열정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거 시청률이 법사위 시청률보다 훨씬 안 나와요. 법사위 재밌었죠. 그러니까 법사위 재밌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법사위 뭐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네. 오늘 근데 왜냐하면 이게 네. 결론이 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한 90% 내외의 득표율로 당 대표가 될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토론회를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이 그래도 당 대표 되실 분들이 이렇게 막 많이 좀 보시지 않아요? 아니 이미 그러니까. 본인은 찍을 사람이 마음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못하러 보겠어요. 관심이 안 보죠. 안 생겨요. 1등하는 그러한 선수들이나 워낙 이제 실력 차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차이가- 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국민의 민심을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와 이재명 대표 잘한다고 박수 친다고 한들 네. 그분은 당 대표는 될 수 있지만 보다 더 큰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외원 확장이 네. 8월 18일 이후에 네. 민주당의 당면 과제다. 뉴 이재명 플랜을 네.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된다. 전당대회는 8월 18일인가 그때쯤 되면 좀 그래도 지금보다 낫겠죠? 뭐가 나아지죠? 아니 뭐 시청률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약간- 있었어? 오늘 약간 언짢으셔. 전반적으로. 잠못 잤어? 뭐예요? 뭐 출연료예요 뭐예요? 갱년기. 갱년기. 아 인정. 몸에 열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짜증 막 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나이네.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래도 어쨌든 전당대회 하면 뭐 컨벤션 효과니 뭐 이렇게 당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능성이 좀 매우 낮은 상황입니까? 뭐 이미 성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지율도 그렇고 관심도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당 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 투표율 31%거든요. 너무 낮아요. 사실은 50% 40%는 최소한 넘어야 되고 50%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고 이재명의 독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아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선이 만들어야지 꼭 뭐 이제 막 국민의힘처럼 막장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좀 선명하게 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도 없고 최고위원들도 나름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은 네. 그분들이 8명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그냥 인지도 싸움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래도- 최근에 얼마나 유튜브에서 센 발언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이제 네, 네. 판가름하니까 조금 뭐 걱정되죠, 사실은. 네. 민주당. 그래도 네. 정봉주와 김민석 후보의 1위 다툼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요? 아, 의미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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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 이 김민석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는데 예. 그게 막판에 이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은 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이재명과의 친소 관계 때문에 이게 되는 게. 대체로 저도 여론조사를 주변에 해보면 예. 이 정치 프로그램에서만 관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특히나- 관심 없어요. 네, 그래갖고 와, 이 정도로 관심들이 없으신가 싶긴 했는데. 여러분들 저 김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딸들이 설치는 장르만 개딸들. 그러나 김두관은 뜁니다. 여러분 박의찬님 만원 감사합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박 아니 이사님. 평소에는 친명인 척 이렇게 하시다가 개딸 김준일 사표 찍고 읍천리 깨기하고 이러면 우리 당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고맙습니다. 메시지에 일관성이 1도 없어요. 두관이 명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당대표 선거보다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 예. 4등이 누가 될 것인가. 4등? 아하. 지금 한준호, 예. 이현주 이 두 분이 예.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그 1등은 5등이죠, 5등. 그러니까 4등이 4등. 아니라 그러니까 1등이 4등, 정봉주, 정봉주. 네, 그 2등이 4등, 네. 김민석, 김민석. 3등이 김병주, 네. 4등이 전현희, 네. 5등이 아, 5등 이현주, 싸움? 저 이제 5, 한준호 6등. 거의 0점 몇 퍼센트 차이예요. 그 5등 싸움이 5등 싸움. 아. 참 네네. 저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이 정도면 아닌가요? 호남 수도권, 호남. 아, 이제 호남에서 호남하고 한번. 수도권 판단이 나는데 네. 아 그거 참 두 분은 피말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현주 의원이 역전 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역전을 당한다는 예, 건 그러니까 한준호가 지금 6등인데 한준호가 5등 될 것 추세가? 같아요. 왜 그러면 추세가 계속 네. 계속 이제 거의 아, 상승세예요? 예, 예, 한준호가 상승세고 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김민석 언급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그- 안 오르지?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사실은 이게 이재명이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뒤에 서 있었던 게 강선우, 한준호, 김민석 뭐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컷오프 됐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은 거야. 당원들한테 나름 이재명 대표는 시그널을 준 건데 못 알아먹으니까 TV에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알아먹은 거고 최근에 김민석 의원이 또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됐다 올랐다라고 얘기를 좀 나는 너무 조금 너무 대놓고 없어 보인다. 보이네. 근데 어떤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재명 사람인 거를 알게 되면서 덩달아 이제 한준호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도 이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다. 이현주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조금 완전 찐명처럼 보이긴 좀 어려우니까. 아니 뭐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아무리 민주당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직전까지 국민의힘 있다가 최근에 입당하신 분인데 뭐 적을 알아야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현주 의원의 그 주장인데. 얘기고 저는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는 분을 원하면은 이현주 뽑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큰 흐름은 어쨌든 격차가 좁혀져서 네. 골든 크로스가 조만간 일어나겠다 이렇게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자, 민주당 얘기 짜내고 짜내서 이만큼 좀 해본 것 예. 같고요. 힘들었어요. 같은 네. 얘기 하려고. 그리고 지금 어제죠, 어제 예, 드디어 이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으로도 넘어왔습니다. 자, 팀원과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이제 모기업 큐텐의 대표 구영배 대표가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어요. 구영배 그다음 팀원 대표, UMF 대표도 다 온 거죠? 예, 네. 예. 뭐 금감위원장도 오고 다 왔는데 예, 구영배 대표가 제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유동성 문제 한 1조 원 된다고 그러고 맞아요. 피해 규모는 아직 산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인데요? 전체 피해금은 모른다 그러고. 네. 아니 대표들이 그렇게 셋 다 모르면 어떻게 누가 알아? 아, 그 대환장하는 그 대화가 있는데요. 잠깐 네.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대환장. 네. 그룹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팀원과 이모프는 재무적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구영배 대표도 나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희 재무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금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씨 인수자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태가 나온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고 정산 지연 사태하고는 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매한 돈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저를 사기꾼 나쁜 놈으로 딱 일단 규정하시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마켓 성공시키고 그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1세대 이커머스. 네, 본인 돈이 없다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단하네. 결국 이제 뭐 사제 출연한다 뭐 얘기 엄청 했잖아요. 네. 사제가 없어. 예. 뭐 강남에 뭐 아파트 하나, 뭐 예. 그건 뭐 언제 팔아서 언제 그거 네. 할 거고. 예. 그리고 뭐 800억 정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저 중국 뭐 이런 데 있어 갖고 그렇죠. 갖고 오려면 또 어디 가야 된다고 뭐 이러는 저 뉘앙스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금의 흐름 나도 모른다. 네. 재무본부장이 알고 압니다. 있다. 그리고 발언 내용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권자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가 다 알고 면피 권법. 그러니까 음. 제3자 회피 작전 네. 이게 말이 되냐?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네. 이렇게 사기치도록 네.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사전 모니터링, 스크린 이런 것도 못했는지 음. 저는 이 사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정모의를 국회 있을 때 해봤는데 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 왔을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를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방이 우리 네. 금융감독원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금융감독원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이 사람은 또 뭐 다른 기업들 뭐 계속 인수해 가면서 뭐 그 자금으로 또 피해를 어떻게 그러니까. 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폰지 사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날 사람인데 뭘 돌려먹게 하려고 아. 폭탄 돌리기인데 그러니까. 정상금 어딨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잖아요. 판매한 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고. 아마 티켓몬스터인가 거기일 텐데 거기에 저 자금 담당 있잖아요. 그 사람을 Q10 직원으로 바꿨어요. 근데 일은 계속 그 티켓몬스터에서 해. 그러면서 그 돈을 이제 그 Q10 쪽으로 이렇게 모른 거거든요.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Q10 티켓몬스터랑 저 위메프는 사장들이 약간 바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두 회사는 그냥 Q10의 그냥 말을 듣는 구영배의 말을 듣는 요 정도 느낌이라 결국 이제 최종 책임은 이 구영배 회장한테 있을 텐데 이 양반이 뭐 내가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데 말을 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고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금융당국이 이거를 이제 본인들은 이제 너무 감독할 회사가 많으니까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제 어렵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 이제 자본 잠식이 들어가면서 재작년이군요. 예.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거 재무구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이게 하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원래 올해까지 그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2026년으로 미뤄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예고 26년 아닌가? 그러니까 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금감원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이제 안이하게 봤다 이런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양측이잖아. 한쪽은 소비자 쪽에 있고 한쪽은 네. 판매자가 있는데 네, 둘 네, 다 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 회사나
그 결제 대행사 피지사라고 하죠. 네. 이쪽에서 지금 환불 취소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거는 금감원에서 금융당국에서 피해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막 터지니까 사실은 카드사들을 쥐어짠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지금 회생 절차 들어갔는데 네. 여기는 그냥 깡통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카드사들이 다 이거 뒤집어 쓰게 생겼다. 피지사들이나 더 문제는 이제 이쪽이에요. 이제 판매자들은 최대 많은 사람들은 한 200억까지 몰렸대요. 예. 지금 몇 천만 원에서 200억까지 맞습니다. 몰렸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저기 회생 절차 들어갔잖아요. 모든 채권이 다 동결이 돼요. 네. 그거는 이 사람 판매자들의 채권까지 다 동결이 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5,600억 원을 금융당국에서 넣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이 사람들한테 판매자들한테 판매자들한테 대출해 줘가지고 니들 생면 영장해봐라는 거지 이게 버티라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이미 깡통이에요 회사가. 큰일이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몇 1조 원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금융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돈 어디다 썼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지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5일 정도 결제 대금을 뒤에 하고 그거를 돌려가지고 다른 거 인수했다가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특히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경쟁이 과열되고 침체가 되면서 작년에는 쿠팡 빼놓고는 이익 본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사태가 안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조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지금 방치를 한다? 우리 혈세만 또 몇 조 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정상근 지급까지 시차가 있더라도 그 돈을 막 갖다 굴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의혹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기사가 다 나오는데 그 돈으로 지금 저거 산 거 같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몇 번인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여기까지 오나요? 그러니까. 네. 네. 하여튼 이 구영배 이 사람의 하여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산을 빨리 동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일단 저는 처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매각을 하더라도 하여튼 피해자들한테 줄 수 있는 돈 빨리 뭐 50%가 됐든 70%가 됐든 일단은 이 사람 돈으로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라에서 좀 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으나 지금 보면 그냥 나라 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결국 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나눠서 내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부의 무능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 원론적인 얘기하면 되게 그냥 끊어버리시네요. 네, 우리 언론적인 얘기 뻘쭘해.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뻘쭘하다. 갱년기야 지금. 두 분 다 갱년이에요? 자, 그럴 이진숙 나이가 아니에요. 신임 힘이 날 이슈를 던져 네. 드리겠습니다. 예. 빵긋 웃는 네.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빵끝 웃으셨습니다 오늘도.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강행했고요. 네. 기다렸다는 듯 출근까지 했습니다. 누구신가요? 오늘 정부 과천청사로 당당하게 이 사진은 안 웃고 있는데 네. 빵끝 웃으시면서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지셔가지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통위 2인 의결 체제가 다시 이제 가동할 수가 있게 된 네. 건데 이준숙 위원장이 조금 전 11시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 밀어붙이겠다. 내가 받은 미션 아무튼 뭐예 컴플릿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에 탄핵소추안 발의한다고 한데요? 네 한대요. 오늘 오후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중에 법안 발의한다고 합니다. 탄핵안 발의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의 일정이 충분히 다 예상되잖아요. 일단 직무정지. 방통위원장은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다 해놓고 네. 미션 컴플리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무정지 되고 예. 그 다음에 탄핵 들어가는 아니 거예요? 만약에 본회의 가결까지 되면 이제 뭐 직무정지. 사퇴하겠죠. 근데 이거 2시에 한대요.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예. 이사 선임화 의결 회의를 네. 2시에 한대요. 그래서 네. 오늘 그냥 끝장 내버릴 예, 것 오늘 같아요. 할 거예요. 굉장히 하여튼 빠르네. 뭐 빠른 일이 돌아가네요. 일 잘하네. 그냥 빨리빨리 그냥. 우와 빠르게 가. 아, 이거죠. 보통 이제 나라에서 뭐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일 추진이 안 돼 뭐 이러는데 방통위만큼은 정말 속전속결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언을 하자면은 예. 내후년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고 한다라면은 내후년에 방통위원장은
장성철이다. 아. 더 이상 할 사람이 돌고 없어. 돌고 돌고 놀아서 이제 장성철 소장한테 이제 제안이 가지 않을까. 제가 하면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그 사이에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한 40명 들어요. 40명 50명 들어가겠죠. 제가 하면은 들어갈 수 민주당에서 있을 것 같아요. 탄핵안은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사료됩니다. 아, 잘 됐네요. 아, 장성철 방통위원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가능성 있군요. 있죠. 아, 네. 장성철 다음엔 저도 한번 어떻게 안 될까요? 줄여볼 수 있고. 대학 입시도 아니고. 방통위원장 저 법화 많이 나오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다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에 잘릴 텐데 많이 써 그냥 막 써. 빵집에서 좀 많이 성신당에서 100만 원치 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대전까지 내려가는 그때 택배로 바로 보내라 그래 택배로. 카드는 가서 긁어야 되잖아요. 직원 한 명 보내면 되지. 뭐. 온라인 결제도 있겠죠? 온라인 결제. 네. 아, 여튼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빨리 미션 완료하고 그 다음에 국회는 또 국회 할 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이거 문제는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예. 버티면 이제 헌재까지 가는 거고 안 그렇죠. 버티고 이제 사퇴하는 방법도 있고 예. 네, 이런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사퇴, 탄핵한 말이 사퇴 음. 이거를 반복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방송사법 이제 결국 통과된 것도 거부권 재차 행사하실 가능성이. 근데 일각에서는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퇴 안 할 거다, 버틸 거다. 왜냐하면 이제 공영방송 네. 이사 선임안 의결하면 네. 특별히 또 급하게 할 일이 급한 거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내가 이거 한 게 그렇게 헌재가 가지고 내가 탄핵받을 상황인가? 그래서 저는 6개월 버티고 네. 내가 진짜로 정말 제대로 방통위원장으로서 해보겠다. 예. 법인카드 가지고 또 성심당 한번 가고 또 빵도 사 먹고 네. 또 주위에서 또 밥도 사 먹고 만약에 그래야 되겠다. 예, 직무정지 되면 출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직무정지인데 어떻게 가요? 그죠.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요. 집 근처 아니 그 여행 같은 건 안 돼요? 위수 지역 이탈이라고 봐야 돼요. 여행은 상관없죠. 여행은 카드 상관없는데 여행. 사실은 직무정지되면 법인카드도 못 쓰죠. 못 써요. 예. 월급은 안 나와요? 월급도 안 모르겠어. 그건 기본급 모르겠어요.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나올 것 모르겠는데. 같은 그 월급이 나오면 개꿀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요즘 같은 때는 제가 그리우시죠. 예. 차라리 이동관 차라리 이동관이 낫다는 얘기가 낫다. 있어요. 진짜. 9개월만 버티십시오. 제가 3개월 그리고 홍일이 형이 6개월 그리고 이러면 9개월이니까 369가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오늘 오후 2시면은 이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이걸 진짜 막고 싶으면 시간이 걸리고 직무 정지하는 그 탄핵이 아니라 차라리 이 2인 2결제 가처분을 걸면 맞아요.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민주당도 그냥 좀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가처분 신청 저는 걸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이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걸면 되잖아. 이준석 대표 그렇죠. 개혁신당 개혁신당에서 걸어도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날카로웠어요? 직접 예. 이제 좋습니다. 예. 아, 그건 직접 누가- 발을 들이기는 싫은 것 같아. 이준석은 뭐 직접 발을 들이기는 싫은 것 같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법상 예,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017년에 방통위가 법무법인 4군데에 자문을 구했어요. 3인 체제로 의결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3군데가 그 중에서 이거는 위법 소지가 12에 말릴 수도 있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2인 체제는 아예 그러니까 그때 의결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2인이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이 네. 시차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럴 때 한 달 정도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조금 뭔가 해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언론적인 예. 얘기하니까 빨리 끊어요 바로. 저 해법 마련하자는 건데 뭘 저 듣고 있어요. 결국은 좋습니다. 네.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은 네.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 아니 거기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에 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그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지. 네. 큰 책임이 따르네요. 예, 큰 책임이 따르니까. 아무래도 예. 오늘 네. 고소고발 들어간다. 100%. 우리 댓글들 보면 뭐 서로 지금 너나 공부하고 와라, 너나 공부하고 와라 이러는데 여러분 공부 그렇게 꼭 해야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우리가 가볍게 들으세요. 뭐 정치 얘기까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인생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러네요. 네, 여러분도 뭐 굳이 누구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웃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의 기분 좋은 첫 출근까지 저희가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네.
요 정도로 그럼 마무리 어떻게 좀 요즘 올림픽 좀 보세요? 우리 지금 밤잠을 잘 못 자겠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경기 제일 재밌게 보십니까? 저는 요즘에 양궁. 양궁. 와 이거 너무 그냥 옛날에는 피 말리면서 봤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즐기면서? 뭐냐 이거는 그냥 당연히 따겠네. 네. 그래서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네. 안심을 하면서 보고 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제 막 유도 막 치고 막 또 예. 패자부활전 가서 동메달 따고 그런 것도 솔직히 좀 감격적이더라고요. 아 울컥하죠. 그렇습니까? 네. 아. 눈물 나요. 네, 그러면 요 나가시지 말고 좀 이따가 저희가 또 파리 아, 올림픽 진짜? 관련 소식을 또 아니 이게 여기선 나가시고 아. 네. 이 앞에서 앞에서 들으시라고요. 네. 우리 저 신혜영 기자가 또 정리를 잘 해주실 거거든요. 네. 네,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올림픽 계속 하세요? 2시간 동안? 네? 힘드시겠네요. 인터뷰는 안 할 건데. 저는 올림픽 관심 없으니까 가도 되죠. 어디 나라 사람이요? 아니 네. 구기 종목 다 떨어져가지고 난 진짜 구기 종목 아, 좋아하는데 그래요? 볼 게 없어. 그러니까 탁구 축구 올라가지 떨어지고, 않았어요? 탁구는 오르죠. 뭐 아. 핸드볼, 축구 떨어지고 농구 여자 떨어지고 핸드볼. 다 네. 떨어졌잖아. 다 떨어졌죠. 그래요? 야구 없어지고. NBA 보고 있어. 그래. NBA 선수들 얼마나 잘하고 있나. 르브론 제임스 얼마나 아, 잘하는지. 진짜 구기 종목만 좋아하시는군요. 아. 르브론 제임스 올림픽 나와요? 예, 올림픽 나왔어요. 스테판 커리, 르브론 제임스, 뭐 제이 스테이텀 뭐 해가지고 NBA 선수들 다 나왔어요.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200억 들여서 호텔에 빌렸어. 제이슨 태무요? 제이슨 테이텀이라고 이번에 테이텀. 나 갈래. 보스턴이 우승했는데 거기 에이스예요. 예. 알겠습니다. 성이 어떻게 태무인가 싶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두 평론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요거는 아닙니다. 알립니까? 알리야? 아니 태무 아니고요. 안에 장르만 티셔츠 입으셨네요 오늘. 아 요건 장르만 티. 이거 아. 장르만 티셔츠 이거 네. 안 돼 이거. 왜요? 네. 빨면 물 다 빠져가지고. 아 그래요? 다른 옷이랑 빨면 절대로 안 돼 이거. 지금 너무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아니 잠깐만 저희가 빨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왜 허락도 없이 빠시죠 그럼 이거? 페브리즈를 사주든가. 안 그걸 돼, 안 돼. 사줘야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그냥 번에 입어요? 입는 거예요. 아, 예. 네네네. 와물 빠져 물 빠져. 한 번 입고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입고 버리는 네. 거야 이거? 아니야. 일회용이야? 60일 입고 버리는 거예요. 올 통으로 여름까지 입고. 버티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네. 이 여름에 시즌제로. 폴리에스테를 입고 다녀요. 아 이거요. 네. 요게 이제 개숙 아니요 개숙? 아니 이건 이제 비건 가죽이라고 아, 합니다. 예. 그래서 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닐을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에 아. 비건 가죽이라고. 폴리에스테. 그 요건 이제 자라 겁니다. 아. 네, 제가 갖고 있는 옷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가격이 있는 고가에 거니까 해당하는. 너무 그렇게 막 낮춰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라 예. 겁니다. 자라. 네, 저도 브랜드 옷을 입고 있고요. 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 잠깐 올림픽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